자, 이번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기업을 좀 더 들여다볼까 하고요. 깊이 있는 분석이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 미드 스몰캡을 커버하고 있는 이상헌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클래시스에 대한 리포트를 게재를 하신 것 같아요. 먼저 기업부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리프팅 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부터 스링크를 출시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 2022년도에는 스링크 유니버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했고 작년도 10월 달에는 볼루머라고 RF 장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요즘 집에 댁에서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개인용도 있죠. 그죠? 예. 네. 저희 집사람도 뭐 계속 문지르던데 예. 지 혼자 문지르고 네. 같이 문지르면 좋을 텐데 예. 해외 매출이 클래시스가 많이 늘었나 봐요. 어느 정도 늘었길래 이렇게 2017년도에는 불과 200억대 매출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875억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매출 쪽에서 성장이 이제 브라질 쪽에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미 쪽에서요. 예. 브라질 쪽에서는 지금 200억 작년 기준으로 200억대 중반대 매출을 하면서 전체 매출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이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쪽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시장 침투율이 거의 미미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침투율이 증가되면서 지금 해외 매출이 증가됐지만 더 가속하게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또 인허가 각 나라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계속 받으면서 뭐 내년도도 해외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프 침투율이라는 게 뭔가요? 하이프, 예, 그러니까 하이프라는 거는 이제 장비가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장비에는 레이저 장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초음파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 하이프 장비는 초음파 장비입니다. 초음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의 시장 침투율이 낮다. 특히 지금 이제 클래시스는 하이프 장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이프 장비의 침투율을 낮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조금 높지만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 시장으로 뭐 리프팅 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침투율은 아직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집에서 레이저 장비를 쓰기는 좀 어렵고 초음파나 고주파를 좀 선호하시겠죠? 레이저 장비를 댁에서도 이렇게 쓰시나요? 지금 개인용 장비는 더 미미한 단계고 물론 저희가 피부과라든지 가면서 시술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뭐 불과 뭐 3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 전에는 약간 성형으로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성형보다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칼을 친습을 아주 적게 하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이제 뭐 그전엔 연예인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축 처지고 그런데 맞아요. 이걸 쫙 올려주면 좀 젊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미국 지역에서 많이 발달하면서 지금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 소비층, 소비 구매력이 있는 시니어층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 연예인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조금 뭐 젊은 사람들 결혼을 앞두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세대폭이 넓혀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예. 자, 근데 이 클래시스의 소모품 매출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 얼마나 됩니까? 사실 뭐 본제품 팔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카트리지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죠. 네, 그런 것들 예전에 이제 프린터에 카트리지를 비유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죠. 레이저 장비에는 소모품이 거의 없고 네. 이제 하이프 장비랑 고주파 장비에 소모품이 주로 있는데 당연히 장비가 많이 깔리게 되고 시술의 횟수가 많이 들수록 소모품이 많이 증가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근데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로 지금 소모품 매출 비중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 매출의 장비의 매출이 또 증가되면 다시 선순환 효과로 소모품 매출이 또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소모품 매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모품 매출은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소모품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구조인데 지금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순환 효과는 소모품 매출의 증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순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클래시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게 피부니까 뭐 겔 같은 것도 소모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젤인가? 발라갖고 뭐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건 일부고, 일부인가요? 예, 네. 그거는 했고 이제 친습으로 할 때 이제 몇 번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주력 소모품이죠. 그러네요. 그게 매출에 큰 영향을 주겠네요, 아무래도. 예, 특히 이제 수익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죠. 보통 그래서 장비가 이제 고가면 고가는 이제 렌탈 형식으로 리스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모품으로 매출 외형을 좀 많이 키우는 경향들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남자들은 이제 면도기, 손면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날을 갈아야 예, 되고. 날이 비싸죠. 엄청. 거품도 해야 예, 되고. 엄청 네, 비싸죠, 날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염을 왜 이렇게 매일 잘하는지 모르겠네. 자, 지주사를 이제 한번 넘어갈고요. 클래시스는 들었고 예. 지주사가 최근에 그 아주 시장에서는 좀 못난이 취급을 받다가 최근에 어려운 시장에서는 또 도드라지는 지주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주사의 할인을 비상장사 회사로 돌파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 지주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상장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네. 지주사 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동성 측면에서 자회사 상장 자회사가 좋으면은 당연히 상장 자회사를 사는 거지 굳이 지주회사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됐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사는 거지 굳이 두산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지주사가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두 개 다 상장이 됐으니까 지주사 주주들하고 그다음에 상장 자회사 주주들의 이해 상충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 때문에 지주사 할인 유동성 측면, 그다음에 이해 상충 문제, 지주사 할인이 있기 때문에 상장 자회사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지주사 주가도 오르지만은 이 지주사 할인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 네. 그렇지만은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지분율이 높은 것들은 당연히 이해 상충 문제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측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할인이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어떤 성장에 대해서 부각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바로 지주사로 밸류로 반영돼서 지주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그난 일례로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최근에 또 이제 CJ와 올리브영 조합들을 많이 얘기들 하시던데요. 주목할 만한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의 비상장 회사 어떤 곳이 있습니까? 오늘 아까 이제 거론도 하셨지만 오늘 화장품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자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그 화장품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리브영이라는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가 주가가 부각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 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네. 100% 자회사로 동아제약이라는 비상장 자회사를 주고 있는데 최근에 옵소몰이라고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아 소시오홀딩스도 가치가 동아제약의 가치가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뭐 SK 또 자회사의 SKENS가 LNG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도 SK의 가치에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제약은 바카스? 예, 바카스 판매. 동아 소시오하고 동아 오츠카도 좀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그 자회사 동아 오츠카는 50% 자회사고 네. 그 일본하고 합작한 거고 그다음에 동아제약은 100% 자회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카스, 판피린 뭐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비타민대 옵소몰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참 세대가 변하는 거, 세태가 변하는 거, 뭐 소비 시장도 변하는 것들을 잘 읽어보면은 그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회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에 키워드가 있네요. 예.
자,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여기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 전체 지수는 휘어짐이 우여곡절이 있는데 매우 주가 흐름이 단단합니다. 예. 이유가 다 있겠죠? 예. 특히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2.3%로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는 9% 정도 나왔는데 이제 3.3% 정도가 개선이 됐죠. 하이싱글에서 두 자릿수로. 예, 두 자릿수로. 그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어차피 이게 변압기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매출이 일어났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 단가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부터 받은 수주 단가가 지금 3분기 때 매출로 인식되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렸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판매 단가, 지금 매출 단가보다는 바로 오늘 최근에 받는 수주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일회성으로 작년에 받았으니까 일회성으로 영업이익률이 뭐 12.3%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신규 수주 단가도 판매 단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의 지속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뭐 분기로 거듭할수록 계속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하고 비슷하네요. 과거에 보면 이제 출혈성 저가 수주가 지나고 나니 이제는 고가 제대로 값을 받아서 이런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HD 현대일렉트릭도 그 전에 수주 잔고도 괜찮았는데 앞으로 신규 수주도 가격이 더 좋은 원재료 가격 상승, 뭐 인건비 상승, 그것보다도 이제 그 변압기에 대한 쇼티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교체 수요가 교체 수라든지 쇼티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우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현대일렉트릭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성장 키워드를 혹시 하나 찾아본다면 뭐 부가적으로 있나요? 물론 이제 성장 모멘텀이 해갖고 여태까지의 수주의 증가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북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체 수요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변압기 수요가 많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온시티 프로젝트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 개발, 스마트 도시 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2027년까지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네온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주가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로 레포트 게재하신 기업 중에 칩셋 미디어도 있던데요. 여기도 한번 혹시 리마인드 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제 TV 쪽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의 디지털화. 예, 그러니까 코덱. 그래서 그 AP 중에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계하는 업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전에는 CPU를 사용하다가 지금 GPU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NPU라고 사람의 그 뇌의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딥러닝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10월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NPU에 대한 코덱 칩 자체를 출시를 해서 지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뭐 조금 뭐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성장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 영상 데이터로 데이터 센터에서 영상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 보듯이 그 부분이 매출의 성장에 좀 동력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NPU 부분이 또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AI가 인식해야 되니까 호빵하고 호빵맨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요새 챗GPT도 나와서 뭐 글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상 데이터에 대한 또 분석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와 미드 스몰캡 커버하고 있는 이상헌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